오미크론 유행기의 정점기가 예측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만 3,09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1만 8천여 명, 비수도권에서 17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던 전날 같은 시간대에서 15만 6천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5배 많은 규모입니다. 기존 PCR 검사에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까지 쏟아지면서 숨은 확진자들이 드러났고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점도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확진자 증가가 예측을 뛰어넘자 정부는 하루 평균 37만 명이라는 유행의 정점 규모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수정치 산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점기에 접어서 들고 있다는 그 예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환자 발생의 규모라든가 또는 점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1만 명이 추가된 건 일요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완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방안을 오늘 발표하는데 밤 11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후보지를 용산 국방부청사와 광화문 외교부청사로 압축하고 오늘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은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집무실 후보군만 용산 국방부청사와 광화문 외교부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서울청사 본관은 결국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후 기획조정분과와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두 곳의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선 국방부 청사를 유력한 집무실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고 경호와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어제 회의에서도 외교부에 비해 국방부 청사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윤한홍 의원도 국방부 사무실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기면 인테리어와 설비 점검 등을 거쳐 5월 대통령 취임 전에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폐쇄적 구조의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국민과 소통한다는 광화문 시대 공약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한남동 공간에 대통령 관저를 둘 경우 출퇴근 시 시민 불편이 클 것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일단 인수위의 현장 방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집무실 이전 문제를 최종 확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양측의 협상은 재개됐지만 회동 불발의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당선인 측이 점령군처럼 행세한다, 임기 말 정권이 오만하다는 등 여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을 공론화하는 건 부적절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모두 확전을 자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니 무거워진 이 회동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하지만 회동 불발을 둘러싼 여지는 정치권으로 확산돼 증폭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까지 회동 전부터 공개 압박한 건 여론몰이로 문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점령군 행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이 요구가 있었고 예.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기 한 달여 남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는 오만한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선인 측이 사면 등의 의제를 공론화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만남의 이슈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더군다나 공개됐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양측 협상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주말을 넘겨 다음 주나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에게 러시아 군사 지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 전화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be a part of that, and what role or how President Xi sees the role of China in that conflict will be a part of that.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고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ICBM 시험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를 분명히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한편 블링컨 장관은 어제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미국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협상은 계속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내일 통화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